여러분, 혹시 드라마나 영화에서 가슴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며 주저앉는 장면 한 번쯤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한국인 사망 원인 1위, 무시무시한 심근경색. 심근경색이 오면 2명 중 1명은 죽습니다. 병원에 도착한다고 해도 10명 중 1명은 죽습니다. 심근경색이 그냥 가슴을 부여잡는 증상만으로 온다고 생각했다면 다른 증상이 나타났을 때 심근경색을 떠올리지 못하고 시간 낭비하다가 골든타임 넘길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1분 1초가 지날 때마다 살아날 확률이 달라지기에 말 그대로 시간이 생명인 병인데요. 여러분들은 과연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을 거라 장담할 수 있으신가요? 그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 첫 번째, 전조 증상들에 대해서 잘 알아두고 두 번째, 증상이 나타났을 때 빨리 병원에 가야 큰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즉,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모두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심근경색 전조 증상뿐 아니라 실제 전조 증상이 왔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행동 수치까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기 전후 심근경색으로부터 살아날 확률이 크게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냥 보세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3개의 혈관이 있는데요. 심장을 둘러싼 모양이 왕관을 뒤집은 형태와 비슷하다고 해서 이 혈관은 관상동맥이라고 불립니다.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흡연 같은 이유로 이 관상동맥의 내부가 손상되면 콜레스테롤이 그 손상된 틈에 쌓이고 그 위에 섬유성 막이 생겨 혈관이 좁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혈관이 좁아져 가슴에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생기는 질환을 협심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협심증이 발전되어 관상동맥이 완전히 막히면 심근경색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통 혈관에 생긴 덩어리가 터져서 혈전이 관상동맥을 막아 심근경색이 발생하게 되는데, 관상동맥이 막히면 심장 근육이 혈액을 받지 못해 빠른 속도로 괴사해 썩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심장이 썩으면 당연히 죽습니다. 특히 심근경색이 그렇게 사망률이 높은 이유는 관상동맥의 70%가 막히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어서 알아챘을 땐 혈관이 이미 거의 다 막힌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근경색은 흉통 외에 다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은데, 안 그래도 시간이 중요한 상황에 다른 증상으로 착각하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심근경색인 것을 인지하는 확률은 2.7%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협심증 진단을 미리 받았다면 차라리 다행인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근경색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전조 증상이 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심근경색의 전조 증상 중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신가요? 가슴을 쥐어잡고 주저앉는 거? 물론 그것은 흔한 증상이긴 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흔한 증상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증상인데요. 무증상 심근경색이란 증상이 아예 없거나 경미하거나 심근경색이라고 의심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자료에 따라 다르지만 심근경색이 온 사람들 중 최소 20%에서 최대 50% 이상까지 무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런 무증상 심근경색을 미리 발견하는 경우는 주로 심장의 전기활동을 점검하는 심전도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것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아무 증상도 없다가 갑자기 심장이 막혀 급사하는 것보다는 협심증이 있었거나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면 차라리 운이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증상이라 대비할 수 없으니 손 놓고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일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전조 증상에 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심근경색의 가장 흔한 전조 증상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외우세요. 첫 번째는 흉통입니다. 흉통은 심근경색이 왔을 때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겪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찌릿하게 어느 특정 지점이 아픈 것이 아니라 앞가슴 전체에 뻐근한 통증이 오다 못해 어깨나 팔, 턱, 심하면 치아로까지 뻗쳐나가는 방사통이 특징인데요. 쥐어짜거나 꽉 조이는 짓누른 듯한 느낌, 불편한 흉부 압박감과 같은 가슴 중앙부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통증은 전에 느껴본 적이 없을 만큼 강렬한 것으로 가슴이 찢어지거나 벌어지는 것 같으나 숨이 멎을 것 같다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특히 여성분이나 고령자분들은 고춧가루를 뿌린 듯한 그런 싸한 통증이 온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가슴의 통증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통증이라고 흔히들 표현할 정도로 참기가 매우 힘듭니다. 심장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심장 근육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렇게 아픈 것이 당연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흉통은 30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시간 동안 환자들은 죽음의 공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흉통이 생기면 바로 병원으로 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체한 듯한 위장관 증세입니다. 심근경색이 왔을 때 절반 가까운 사람들이 흔히 겪는 증상이기도 합니다. 죽을 것 같이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얹힌 듯이 체한 것 같은 메스꺼운 느낌,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 명치에 통증이 느껴지고 속이 쓰리고 가슴이 뜨겁고 구토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심장이 썩어가는데 체한 것과 같은 위가 아픈 걸까요? 위와 심장은 횡격막을 두고 아래 위로 위치한 이웃 사이입니다.
심장의 관상동맥 중에 위장 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 있는데 막힌 관상동맥이 하필 위장과 연결된 이 혈관이라면 위장관 증세를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통각도 무뎌지는데요. 심장에 통증이 있는 것을 위장에 통증이 있는 거라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세 번째는 호흡곤란입니다. 심장에 혈액이 원활히 공급되지 못하면 심장에 피가 부족한 허혈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심장 기능이 저하되어 호흡곤란이 유발됩니다. 심근경색이 발생한 경우 약 4분의 1 정도가 이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데요. 평소에 비해 유달리 힘들거나 과격한 활동을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숨이 가빠지고 그냥 숨이 차는 정도가 아니라 서 있지도 못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정도로 움직이기 힘들어지며 호흡곤란이 너무 심해지면 얼굴이 파래지기도 합니다. 이 증상은 공황장애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공황장애가 의심되더라도 119를 불러 증상을 설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바로 식은땀입니다. 심근경색이 발생한 환자 중 4분의 1 정도는 이 식은땀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심근경색이 오면 온몸이 축축한 땀으로 흠뻑 젖게 됩니다. 심지어 통증이 없는 경우에도 이 비오듯 흘리는 땀으로 심근경색을 의심할 수 있을 정도인데 이런 전조 증상은 하나만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없고 흉통과 메스꺼움과 호흡곤란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가끔 하나의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니 이렇게 별 이유도 없이 땀을 엄청나게 흘리신다면 이 역시 심근경색을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주로 나타나는 흔한 증상들은 이 네 가지지만 심근경색은 이 네 가지 이외의 다른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두통이나 어지럼증, 발이나 발목에 심한 부종, 창백한 안색, 실신, 심장이 비정상적인 리듬으로 두근거리는 증상, 지속적이고 심한 피로감 같은 증상들도 있는데요. 이런 증상들이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증상과 함께 나타난다면 충분히 심근경색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심근경색이 앞서 말씀드린 증상들과 함께 찾아온다면 빨리 눈치채고 빠른 시간 안에 처치받을 수 있겠지만 가장 흔하다는 무증상 심근경색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심근경색에 미리 대비해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바로 심근경색 고위험군이신 분들인데요. 과연 나는 심근경색 고위험군인지 지금 바로 하나씩 확인 한번 해보시죠. 심장질환 가족력이 있는 분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 그리고 흡연자, 복부 비만, 수면 무호흡증. 여러분들 여기서 몇 가지나 해당되시는지 세어보셨나요? 이 체크리스트 중에 2개 이상 해당되시는 분들은 평소에 심혈관 검사를 주기적으로 잘 받아주시고 갑자기 추운 곳으로 나가시거나 너무 격한 운동도 피해 주셔야 합니다. 급격한 온도 변화와 과격한 활동은 심장에 갑작스러운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심근경색이 발생한 것 같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119를 부르는 것입니다. 분당 서울대병원과 인하대병원 같은 11개 권역 심뇌혈관질환센터 연구진들은 급성 뇌경색이나 급성 심근경색 환자가 골든타임 내에 병원에 도착하는데 119 구급차 이용 여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그래프는 심근경색 환자가 증상 발생 후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평균 지연 시간입니다. 증상이 발생했을 때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병원 방문까지 3시간 이상 걸릴 확률이 4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심근경색 발생 1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하면 약 90%의 심근을 살릴 수 있지만 2시간만 지나도 70%, 3시간이 지나면 반도 못 살게 됩니다. 6시간 지나면 극히 일부만 소생 가능하고요.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구급차 이용률은 심근경색 환자의 약 25%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심근경색은 그야말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목숨은 살렸다 해도 심장 근육을 빨리 회복시켜야 심부전이나 부정맥, 심장 파열과 같은 합병증의 발생률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심근경색의 대표적인 전조 증상인 흉통, 호흡곤란, 위장관 이상 증세, 식은땀, 그리고 그 위에 나타나는 증상들, 무증상 심근경색과 고위험군까지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이런 정보는 알아두면 내 목숨뿐 아니라 남의 목숨도 구하는 목숨 같은 정보이니까요. 이번 영상만큼은 여러 번 시청하시고 단톡방에도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해져서 만나요.